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청담동에 위치한 소리샵의 캐프 전용 쇼룸입니다. 캐프는 동축 유닛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동축 드라이브 유닛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저도 캐프 때문이에요. 캐프 여러 종을 사용을 해봤는데 예전에 레퍼런스 203이라는 모델을 한동안 좀 오래 썼었어요. 바월스 윌킨스처럼 헤드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고 네. 지금이랑은 디자인 컨셉이 완전히 달랐던 다르죠. 예,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동축 드라이브 유닛이 있고 그 위에 옛날엔 슈퍼 트위터를 달았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동축 드라이브 유닛의 캐프에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중력도 아주 맑으면서 예, 아주 달콤했던 예, 그런 사운드가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저는 틸 스피커가 좀 생각이 나요. 옛날에 틸을 처음 쓸 때는 그게 동축인지도 모르고 옛날에 그냥 동호회 시절에 예, 그렇게 썼었는데 지금도 제가 시청실에 그 모델을 또 쓰고 있습니다. 김표님은 동축 드라이브 유닛 하면은 뭐 어떤 스피커 좀 생각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탄노이 이쪽이 네. 이제 생각이 나고, 근데 약간 컨셉 자체는 달라요. 탄노이의 듀얼 컨센트릭 동축 유닛은 기본적으로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그 그렇죠. 가운데 트위터 영역에다 집어넣은 거고, 캐프의 유니큐 동축 유닛은 그 컨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돔 드라이버를 집어넣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좀 소리를 내는 동축,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정말 제대로 만드는 메이커는 흔치는 않아요. 김표님 말씀하셨던 뭐 탄노이 레전드급이고 캐프가 있고 미국 쪽에는 또 TAD라는 그렇죠.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파이 쪽에 간 앤드류 존스 이분이 또 엘락 아메리카 그쪽 운영하면서 예, 엘락이라는 브랜드로 예, 동축 스피커들을 많이 또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 파인 오디오도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그 중에서 프 같은 브랜드는 탄노이와 함께 가장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정말 오랫동안 예, 개발해온 브랜드고요. BBC 모니터 시절부터 해서 드라이브 유닛 제작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예, 브랜드죠. BBC 모니터 스피커가 70년대에 유행할 수 있었던 그 원초적인 원동력은 그 유닛 제작사가 캐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캐프한테 빚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는 거죠. 네, 많은 빚쟁이가 정말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죠. 예. 근데 그 캐프가 정말 끈질깁니다. 이런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진보를 시켜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12세대까지 진화되어 왔는데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이렇게 분해해 놓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와, 그럼 드라이브 유닛 하나 만드는데 소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을 했을까 탐복하게 되는. 그렇죠. 얘네 1세대가 나온 게 1988년이니까 벌써 엄청난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12세대가 되면서 드디어 그 M80 요즘 큰 화두가 됐잖아요, 캐프에서는. 그러면서 또 한번 퀀텀 리프를 좀 한 것 같아요, 이 유니큐 동축 유닛 자체의 그 역사에서. 그래갖고 지금 보시는 이 캐프 레퍼런스 5 메타의 그 메타가 M8 기술의 유닛이 들어갔다 그래갖고 이름이 붙여진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퍼포먼스를 평가할 때도 그쪽에 좀 포인트를 둬갖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80 디스크를 동축 드라이브 유닛 후방에 이제 붙여가지고 중고역 쪽에 후방 에너지, 필요 없는 에너지를 거의 99% 흡수하는 그런 드라이브 유닛이 개발이 됐습니다. 처음에 LS50 같은 모델에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블레이드 라인업 플래그십에 적용이 되고 이제 레퍼런스로 내려왔죠, 반대로 또. 예, 그래서 레퍼런스 라인업에 모두 적용이 됐는데요. 레퍼런스 라인업이 1, 3, 5 세 종이죠? 예. 그 중에서 레퍼런스 5 메타 오늘 리뷰할 모델입니다. 일단 전면에서 보면은 유닛이 많습니다. 예. 아주 꽉 차게 들어차 있어요. 예. 동축 드라이브 유닛은 중앙에 아주 조그맣게 마련돼 있고 트위터 쪽이 25mm, 미드레인지 쪽이 125mm, 그리고 위아래로 대칭으로 4발의 베이스 우퍼가 삽입이 됩니다. 이게 165mm 구경이고요. 김표님, 여기에 투입된 이 트위터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이 캐프, 특히 레퍼런스 이 모델들은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정말 그리고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유닛으로 들어가면은 예. 일단 우퍼, 미드레인지, 트위터 전부 다 진동판은 알루미늄 재질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조금씩 좀 달랐는데 그래서 어떤 음색적 통일성을 다 했고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트위터 앞에 웨이브 가이드라는 가이드가 붙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팔랑개비처럼. 그렇죠. 음을 말 그대로 가이드해주는 역할이 기본이지만은 네. 또 얘를 또 들어가면은 이 트위터가 좀만 움직이고 나서도 좀 더 큰 소리를 내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5kHz에서 3.5dB 더 큰 소리를 내게 해주는 네. 어떤 장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득이 뭐냐면은 트위터 입장에서 좀만 움직여도 그렇죠. 제소리를 낸다는 얘기니까 네. 왜곡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발열도 줄일 수 있고 네. 이런 이득을 평범한 가이드처럼 보이는 네. 텐저린 웨이브 가이드가 해주고 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말씀대로 이게 조그매요. 캐프는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게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같은 축선상에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간섭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되 그 동축의 강점은 최대화하려는 여러 가지 그 노력을 정말 그러니까 머리를 정말 많이 써서 그렇죠. 시뮬레이션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 다단한 부품들을 다 결합해서 만든 유닛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5인치 미드 레인지를 보면은 이렇게 홈이 톡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민자로 해놨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갖고서 좀 강도가 약하다. 아, 그렇죠. 갖고 저렇게 주름을 잡음으로써 강도를 높이고 네. 이러면은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곡 네. 없이. 그렇게 세세한 거 하나하나가 12세대로 오면서 계속 발전을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콘 타입이잖아요. 미드레인지가. 그렇죠. 그러면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터가 이번에는 4kHz 대역에서 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밝힌 자료에 따라 한 8dB 정도 또 음압 이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소리를 내게끔 모든 설계가 다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MAT 버전이 되면서 그렇죠. 노이즈, 네. 그러니까 소리도 99% 없애갖고, 그러니까 얘네는 점점 정확한 소리를 내는데 동축 유닛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캐프의 이 스피커들은 동축 이 드라이브 유닛이 완전히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크게 만들어서 막 저역까지 이렇게 할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축 드라이브 유닛은 딱 중고역, 아주 좁은 대역에 하지만 인간의 가청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대역을 동축 드라이브 유닛에 맡기고 나머지 그렇죠. 저역 쪽은 다른 알루미늄 우퍼에다 양보합니다. 예. 저희 뒤쪽 옆에 보시면 이제 캐프의 플래그십 라인업 중에 블레이드 2죠. 네, 2 메타 저 스피커가 있는데 최상급에서는 저렇게 사이드의 우퍼를 만들었죠. 사이드 우퍼를 만들었는데 그 레퍼런스 라인업에서는 전면에 배치를 합니다. 전면에 배치를 하는데 그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 대칭이죠. 그렇죠. 예. 저것도 어떻게 보면 가상 동축이라고 해요. 조셉 다플리토 박사가 고안해낸 저렇게 우퍼를 어쩔 수 없이 분리할 경우에 저렇게 상하 대칭으로 만들면은 동축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우퍼가 보통 다른 스피커들처럼 이 밑에 쭈루룩 있으면은 에너지가 그 밑으로만 다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고음 특히 이제 이 유니큐 동축 유닛에 나가는 에너지가 그쪽으로 기가 빨리는 거죠. 이걸 이제 로브 틸팅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걸 막기 위해서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거리의 유닛을 위아래로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가상 동축이고 또 하나 이 설계의 이득은 천장하고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천장에서 반사로 인한 이것도 줄일 수가 있다. 아, 그리고 그렇죠. 룸 영향도 덜 받는 설계로 이렇게 동축 형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6.5인치가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퍼런스 3메타는 같은 6.5인치인데 하나씩만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으로 따지는 게 기준이죠. 표준인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역이 40Hz, 고역은 35kHz까지 뻗는 것으로 스펙에 드러나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거를 구입하면은 뒤에 포트를 막는 마개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일반적인 뭐 스펀지 이런 게 아니라 마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이 포트의 길이에 따라서 저역 하한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긴 포트를 넣으면은 상식적으로 더 내려가죠. 예. 그리고 한 2Hz 정도 더 내려가고요. 짧은 거 하면은 네. 2Hz 정도 좀 올라가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재미난 게 바이 와이어링, 바이 앰핑을 지원하는 그렇죠. 두 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레버가 있어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점퍼 핀을 보통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뺐다 꼈다 하는데 얘는 예. 그 안에서 단락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네. 상당히 좀 진일보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볼 때 약간 돈 쓴 보람이 느껴지는 그렇죠. 이거 정말 이제 최신 스피커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공식 미너스가 4옴이고 그렇죠. 최소한 3.2옴 뭐 그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감도 같은 경우는 88dB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스피커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스트에 이용한 기기는 우선 T 플러스 A의 2000R 예, MP 2000R 소스 기기를 디지털 소스 기기를 사용했고요. 앰프는 부메스터를 사용했습니다. 부메스터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네. 이 부메스터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내놓는 히든 카드 같은 하이엔드 메이커인데 네. 어떤 캠프와 한번 매칭을 해봤습니다. 프리앰프는 088 프리앰프고요. 파워앰프는 216 스테레오 파워앰프 이렇게 매칭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3곡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죠.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뭐 첫 번째 뉴진스의 디토, 이 곡은 요즘에 자꾸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네. 길 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는데 이 그러니까 캐프를 처음 딱 들어보면 이 지향 특성이 굉장히 좋다. 이게 청취하는 청취자한테 딱 꽂혀요, 소리가. 네. 거의 정말 빈틈없이 청취자한테 딱 집중되는 사운드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눈에 많이 띄고, 일단은 뭐 그러려면은 이 음상도 굉장히 정확하고요. 포커싱, 핀포인트로 상당히 딱딱 맞히는 그렇죠.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사운드입니다. 입체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유니큐 동축 유닛의 점음원 효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 소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성대가 정말 여러 소리를 내면서도 정확히 뒤에서 들어도 너 그 내 왼쪽 뒤에 있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게 성대가 하나 점음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지금 이 동축 유닛에 적용이 됐는데, 첫 곡에서부터 그 또렷하게 맺히는 그 이미지라든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느꼈고, 이 뉴진스 곡에서 또 하나 의외로 느낀 거는 이게 알루미늄 전부 다 이제 진동판 재질이라서 그런지 음이 되게 싱싱하다. 어디에 눌러 붙거나 뭐 괜히 따뜻해지지 않고 되게 스피드하고 빠르고 그리고 되게 싱싱하다. 그리고 되게 젊은 그런 느낌의 그 음의 감촉을 선사를 한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집에서도 홈시어터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센터, 리어 뭐 이런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제 이제 사무실 시청실에도 홈시어터를 만들어 놨는데, 집에서는 캐프 LS502 프론트고요. 그 시청실에 있는 홈시어터 메인은 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둘 다 동축,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선택하게 된 거는 내가 동축을 꼭 써야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피커를 듣다 보면은 이 하이파이와 투 채널과 홈시어터를 겸용했을 때 양쪽에서 모두 평균적으로 좋은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스피커가 듣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동축으로 좀 귀결이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비행가 날고 총을 쏘고 뭐 자동차가 막 고속으로 질주하고 막 이런 영화 이런 장면에서도 프론트가 좀 배경 뭐 이런 소음이라든가 배경 음악이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물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포착해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메탈리카 이런 곡들 들어보면 이 저역 쪽에 이런 그 표현력들, 그러니까 딜레이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 동축 미드부터 고역도 그렇지만 저역 쪽도 이런 가상 동축의 힘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메탈리카 곡 같은 경우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뭔가 딱 움직인다. 그리고 저역이 퍼진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리고 딜레이도 없고, 이런 거는 진짜 6.5인치 다발 유닛을 멀티로 쓴 그 효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똑같은 음압, 똑같은 저음 주파수를 위해서 만약에 대구경을 썼으면은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뭐 이렇게 좀 눈에 확 띄는, 정신 번쩍 뜨는 이런 점의 파워가 안 나왔을 텐데, 이거를 네 발을 투입을 하니까 정말 이런 메탈리카 곡 들을 때도 얘가 진짜 의외로 올라운드 플레이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 장르를 이렇게 편식을 안 하는. 그리고 하이파이뿐만 아니라 홈시어터에서도 정말 이물감 없이 좋은 성능을 발휘해주는 스피커라는 게 뭐 여러 부분에서 많이 좀 증명이 되는 것 같고, 마지막 이런 곡들도 보면은 원래 대편성 막 이런 거 교환곡 듣게 되면은 다발의 우퍼 뭐 여러 발보다는 뭐 한 발의 우퍼에 막 그런 뭐 정말 이렇게 장풍이 날라오는 것 같은 막 그런 투티에서의 막 그런 쾌감 이런 거가 생각날 때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다발의 우퍼를 제대로 설계를 하면 깊으면서도 정확한 딜레이 없고 아주 또렷또렷한 그 해상도 높은 중저역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캐프 레퍼런스 5 메타는 들을 때마다 이 저음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뭐 무르거나 펑퍼짐한 저역이 아닌 게, 그래서 이제 대편성 곡 들을 때 참 유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이제 두 번째 그 메탈리카 곡에서도 정말 어디 하나 세게 얻어맞는 그런 느낌? 그 타격감, 펀치력, 이런 게 딱 느껴지는데, 이러면은 후방에 이제 후면 우퍼를 쓴다든지 측면 우퍼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면에 멀티 다발로 해서 하는 거는 역시 어떤 에너지감이라든지 타격감 이런 면에서는
정말 넘사벽에 뭐 어떤 그런 퀄리티를 제공을 한다. 네.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CAF의 레퍼런스 라인업 중에 CAF 레퍼런스 5 메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